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대단원 이제 그 1단원이 다항식인데 다항식의 대단원 학습 평가를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36쪽부터 38쪽에 있는 대단원 학습 평가를 풀어볼 건데 전부 다 풀기엔 시간이 좀 부족하고 또 앞부분에 있는 문제들은 또 많이 다뤄봤던 형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일부 문제들만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8번, 9번, 10번, 11번 이렇게 뒷부분에 있는 문제, 그리고 서술형도 마찬가지로 15, 16, 17번 문제, 이렇게 오늘 7문제만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안 푼 문제라고 해서 안 중요하다거나 시험에 안 나온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되도록이면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것 같은 요 뒤쪽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는 거니까 안 푼 문제들도 여러분이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8번부터 37쪽에 8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볼까요? 다항식 px를 x 빼기 3으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 한다. px를 2의 x 빼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qx와 r을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뒤에서는 이 예로 나눴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앞에서 나왔던 qx와 r로 나타내어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 px를 지금 x 빼기 3으로 나눈 몫이 qx, 그리고 나머지가 r이라고 하면 이거를 우리가 그 a는 bq 플러스 r꼴로 나타내는 이 습관을 항상 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px는 뭐가 된다? x 빼기 3 곱하기 몫 qx 플러스 r이 되죠. 이렇게 나타내는 습관을 들이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 r은 상수다. 왜? 1차로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1차보다 작은 상수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거를 이번에는 px를 뭘로 나눈? 2의 x 빼기 3으로 나눈 그때 몫을 네모라고 하고 나머지를 세모라고 할 때 이 네모와 세모를 구하라 라는 건, 이번에는 px를 2x 빼기 3 곱하기 네모 더하기 세모꼴로 나타낼 때 이 세모는 상수가 되겠죠. 이 네모에 들어갈 것과 이 세모에 들어갈 것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위에서 우리가 이거를 주어졌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모양을 만들까를 고민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와 얘를 비교하면 이 다른 거는 뭐밖에 없냐면 x 빼기 3 qx 플러스 r에서 다른 거라곤 요 앞에 2가 있다. 여기에 우리가 요 2가 있다라는 것만 다르고 딴 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2를 이렇게 곱해주고, 그럼 2를 곱했으면 뒤에 2분의 1을 곱해줘야 고정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qx가 되면은 정확하게 앞에 원하는 이 x 빼기 3을 만들어줬고, 그러면 네모에 해당이 되는 값은 2분의 1 qx가 되고 세모에 해당이 되는 값은 r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네모에 들어갈 값은 2분의 1 qx, 그리고 세모에 들어갈 값은 똑같이 r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런 항등식에 들어갈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구하라 라는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어진 식을 이런 꼴로 만들다 보면 이 네모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뭐가 되고 세모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A는 BQ 플러스 R, 계속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공식이니까 A는 BQ 플러스 R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9번을 보도록 합시다.
9번 px에 대하여 p1-x를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4이고, 예, 이 부분까지 한번 밑줄을 쳐볼까요? 자, 이거 어떤 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px는 x 빼기 1, x 빼기 4로 나누어 떨어진다. 예. 자, 이때 px를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나머지 정리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나머지 정리 기억합니까? 자, 어떤 다항식 px를 뭘로 나눴을 때 x 빼기 알파로 나눈 나머지 r은 뭐다? 나머지 r은 바로 p 알파다라는 거. 요게 나머지 정리죠. 그러니까 바로 이 나누는 1차식이 0이 되는 그런 값을, 나누는 1차식이 0이 되는 그러한 값을, 얘가 0이 되는 그러한 값 x는 알파를 이 x에 대입한 그것이 바로 나머지다 라는 게 나머지 정리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x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는 뭐가 된다? 그거는 p1이다 라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죠. 나머지는 p1이다. 자, 그러면은 이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보면은 px를 p1-x를 뭘로 나눈 나머지? x-1로 나눈 나머지가 4다 라는 건 나머지 정리식으로 생각하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1차식이 0이 되는 그 x를 대입한 것이 4다. 그러니까 x 빼기 1이 0이 되는 값은 x는 1이니까 1을 대입하면 p0은 4다 라는 식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얘를 우리가 기억이라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주어진 문제를 뭘 구하라고 하는 문제냐면 px를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나머지 정리에 의하면 뭘 구하는 문제다? p2를 구하는 문제죠. p2를 구하려면 먼저 px를 구해야죠. 예. 자, 그러면 px를 구하기 위해서 두 번째 문장을 보면 px는 x-1 x 빼기 4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니까 얘 곱하기 어떤 목의 형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런 꼴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당연히 x에 뭘 대입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x는 1을 대입하고 싶을 거예요. 이런 모양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좌변은 p1이 되고 우변은 0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또 마찬가지로 x는 뭐를 대입해야 되겠어요? x 빼기 4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4를 대입하면 4p4는 0이 되죠. 그래서 p4는 뭐가 된다? p4는 0이다. 이렇게 두 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자, 우리가 여러분들 선생님이 깜빡했지만 px가 뭐라 그랬냐면 px는 2차식이라 그랬단 말이야. 2차식. 그러면은 px는 2차식인데 x 빼기 1이 0이다 라는 건 px가 x 빼기 1을 인수로 갖는 거죠. 인수 정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x 빼기 1을 인수로 갖고 또 p4가 0이라는 건 x 빼기 4를 인수로 갖는다. 그러니까 x 빼기 4도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미 몇 차야? 이미 2차다. 근데 2차식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문자 부분은 이걸로 끝났고 앞에 개수만 이렇게 우리가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인수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0이 되는 값을 찾으면은 어떤 인수를 갖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p1이 0이라고 했으니까 x 빼기 1이 인수로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또 p4가 0이라고 했으니까 x 빼기 4를 인수로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px를 찾을 수 있었다. 자, 얘를 니은이라고 하면 자, 아까 p0이 4라고 했으니까 p0이 4를 여기다 대입하면 a 값도 구할 수 있다. p0은 자, a에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되니까 4a가 되고 얘가 4다. 그러면 a는 얼마다? 1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px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px는 우리가 x-1, x-4가 된다는 거죠. a가 1이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p2를 구하는 문제니까 이 x에다 2를 대입하면 2 빼기 1, 2 빼기 4가 돼서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답이 된다. 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인수 정리와 나머지 정리. 예, 굉장히 중요한 식이니까 이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을 봅시다. 다음 보기 중 다항식의 인수를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제네요. 자, 어떤 다항식? 자, 보십시다. x 6제곱 빼기 y 6제곱의 인수를 모두 구하시오. 인수를 구하라는 건 인수분해하시오 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어떻게 인수분해할 수 있어요? x 세제곱의 제곱 빼기 y 세제곱의 제곱으로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a의 m의 n승은 a의 mn승이니까 우리가 6승은 3의 2승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곱하면 6승이니까. 자, 그럼 이 형태가 무슨 꼴이야? 형태가 바로 합차 공식 꼴이죠. 그러니까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죠. 어떻게?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더 인수분해가 되죠. 자, 여러분들 이 앞에 이 모양을 보세요. 이 모양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 우리가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꼴이네. 자,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더라? x 플러스 y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이더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더라? 이거는 a세제곱 a세제곱 빼기 b세제곱 꼴이니까 x-y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꼴이더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여기서 스탑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인수를 모두 찾으시오 라는 얘기니까 우리 인수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x 빼기 y 인수 있나요 없나요? 예, 여기 있죠. 여기.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얘기고. 자, 니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없어요. x제곱 빼기 y제곱. 자, x제곱 빼기 y제곱은 여기 있는 거죠. 얘랑 얘랑 곱하면은 우리가 x제곱 빼기 y제곱이 되니까 얘는 인수가 있고 x 6제곱 더하기 y 6제곱 없고. 자, 그 다음에 미음은 여기 헷갈리면 안 되겠어요. 이게 지금 y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예, 모양이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미음은 인수가 아니고. 비읍은 어때요? 비읍은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어디 있나요? 예, 여기 있죠, 여기. 예,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비읍은 인수다. 이렇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비읍이 답이다. 예. 이렇게 찾을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인수를 찾으라 그러면 뭐 인수 분해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식을 구성하고 있는 이 인수들을 하나하나 찾고 또 이거 두 개를 이렇게 합치면은 또 새로운 인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봅시다. 11번. 11번은 이제 4차식의 인수분해예요. 4차식의 인수분해도 사실은 3차식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을 어떻게 인수분해했는지 잘 떠올리면 어떻게 했었죠? 우리가 인수정리를 이용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인수정리 p 알파가 0이면 px는 뭘로 나눠 떨어진다? x 빼기 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예,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px가 x 빼기 알파 곱하기 어떤 qx 꼴이 된다는 얘기니까 나누어 떨어진다니까 나머지 r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주어진 식을 이 x 빼기 알파로 나누면 우리가 조립제법을 하면 이 목에 해당이 되는 qx를 찾을 수 있다. 예, 이렇게 하는 게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였죠. 자, 그래서 대입해서 우리가 얘를 px라고 놨을 때
얘를 px라고 놨을 때 대입해서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 대입해서 0이 되는 값은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그랬죠, 선생님이? 요 상수항의 약수 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6의 약수. 6의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죠.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 뭐가 있나요? 풀마 1, 풀마 2, 풀마 3, 풀마 6 중에 하나다. 예,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은 뭔지 한번 작은 값부터 넣어봅시다. P1은 얼마인가요? 1 빼기 1 빼기 7 더하기 13 빼기 6은 얼마입니까? 0이 되죠. P1이 0이라는 건 무슨 뜻이다? 인수 정리에 의하면 우리한테 뭘 알려준다? PX는 X 빼기 1로 나누어 떨어진다. 또 PX는 X 빼기 1 곱하기 어떤 목의 형태가 된다. 그러니까 X 빼기 1로 조립제법을 해서 목만 찾아주면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어진 PX를 X 빼기 1로 조립제법을 해봅시다. 자, X 빼기 1로 조립제법을 하는 거니까 여긴 1이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개수를 순서대로 써주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13, 마이너스 6. 자, 하면 어떻게 되나요? 1, 1, 0, 0,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6, 6, 0이 되죠. 예.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된 거야? PX는 X 빼기 1로 나눴더니 몫이 얼마가 나온다? 몫이 얘가 몫이죠, 얘가. 얘가 몫이죠. 그 몫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어떻게 된다? x세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이 되고, 자, 요게 더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거를 한번 더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1을 대입하면 0이 되죠. 그러면은 또 얘를 x 빼기 1로 이 주어진 식을 x 빼기 1로 또 조립제법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1, 1, 1, 1,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하면 0이 되니까 이번에도 x 빼기 1로 했더니 몫이 이번에는 뭐가 나온다? 몫이 이번에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이 나온다.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이 나온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4차식인 경우에는 한 번 이렇게 조립제법으로 나타낸 다음에 얘에 대해서 한 번 더 조립제법을 해야 된다. 예, 한 번 더 할 때는 이미 나와 있는 이 조립제법 바로 밑에다가 이어서 하면 된다. 예,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5번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15번은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px가 3차식일 때 px 플러스 4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지고, 자, 이렇게 한번 구분할까요? px가 3차식일 때 px 플러스 4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지고 5-px는 x제곱 빼기 4로 나눠 떨어진다. px를 구하시오. 자, px가 3차식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px가 3차식인데 px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라고 놓기에는 변수가 너무 구해야 되는 이 개수가 너무 많아서 미지수가 너무 많아서 이 px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3차식으로 놓지 말고 우리가 두 번째 문장 여기서 우리가 조금씩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문장을 보면 px 플러스 4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했으니까 px 플러스 4는 얘 곱하기 어떤 qx의 형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얘가 지금 px가 3차이기 때문에 이 3차에다가 숫자를 더했다고 차수가 변하진 않죠. 그래서 좌변은 여전히 3차고 우변은 얘가 지금 2차이기 때문에 자, 2차랑 뭘 곱해야 3차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1차를 곱해야 우리가 3차가 되죠. 그래서 qx는 1차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qx를 다시 쓰자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x 플러스 1의 제곱 ax 플러스 b라고 쓸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러면 px 플러스 4가 이렇단 얘기니까 4만 이항하면 우리가 px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냈더니 이제는 알아야 될 미지수가 몇 개가 됩니까? 예, a와 b 두 가지만 알면은 px를 구할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처음에 이런 형태랑 비교하면 구해야 될 미지수가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는 게 이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보면 5-px는 뭘로 나눠 떨어진다?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눠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얘 곱하기 어떤 qx는 이미 했으니까 q1x라 그럴까요? q1x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양변에 뭐를 대입하면 x에 대한 식을 얻을 수 있죠? 양변에 2를 대입하면 x는 2를 대입하면 5-p2는 0이다. 다시 말해서 p2는 5다 라는 식을 얻을 수 있고 또 양변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5-p-2는 0이다. 그래서 p-2는 5다 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값을 이 값에다가 원래 값에다 대입하면 a, b에 대한 두 개의 식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걔네들을 연립하면 a값, b값을 구할 수 있다. 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예, 푸는 방법은 이 정도까지 설명했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을 볼까요? 16번을 한번 보면 16번. 자,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를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고 하자.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A, B, C 이렇게 적고 항상 A랑 마주 보는 거를 스몰 a, B랑 마주 보는 대변을 스몰 b, C랑 마주 보고 있는 대변을 스몰 c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붙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주 보는 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런 삼각형에 대해서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니? 라고 묻는 거야. 자, 근데 주어진 정보가 이 변에 대한 어떤 식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a 4제곱 플러스 b 4제곱 빼기 c 4제곱 더하기 2a제곱 b제곱은 0이다. 이 식을 주고 이게 무슨 삼각형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뭘 해라? 인수분해하라. 인수분해를 해서 우리가 뭐 피타고라스 정리 형태가 나오면 얘는 직각삼각형이구나. 혹은 두 변이 같다라는 식이 나오면 얘는 1인변 삼각형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 a 4제곱 더하기 b 4제곱 빼기 c 4제곱 더하기 2a제곱 b제곱을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수학에서 모양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여기와 여기를 봤을 때 뭐가 떠오릅니까? 이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 친구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 수학을 보는 눈을 조금 키워야 될 것 같아. 이거는 바로 완전제곱식 형태죠. 그래서 a 4제곱 플러스 2a제곱 b제곱 플러스 b 4제곱의 형태로 만들 수 있고 뒤에는 c 4제곱이죠. 앞에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전체 제곱 빼기 자 c 4제곱은 c의 제곱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합차 공식 형태니까 또 인수분해를 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플러스 c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그럼 얘네를 곱했을 때 0이란 얘기는 얘가 0이고 얘도 0이다가 아니라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다인데 이 앞에 것은 0이 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얘네들은 길이기 때문에 길이를 제곱해서 더했으면 0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뒤에 거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이 0이다만 성립을 하는 거고, c제곱을 이항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죠. 여기 a, b, 이런 c 이렇게 되는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어떤 삼각형인 걸 알 수 있다? 바로 빗변이 c인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주어진 형태를, 모양을 잘 봐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이렇게 한다. 인수분해를 해서 우리가 그 어떤 피타고라스 정리의 형태가 나오면 이건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17번을 봅시다. 17번은 자,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더하기 1을 인수분해 하시오 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이용하면 2번은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1번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가 되겠는데, 우리가 치환을 이용할 때 같은 모양이 나오도록 치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x제곱 플러스 3x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더하기 1이 되니까, 자, 똑같은 모양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나오죠? 그럼 얘는 우리가 얘를 x제곱 더하기 3x를 라지 x로 치환하면 주어진 식이 x 플러스 2 더하기 1로 되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 되고,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원래 값을 대입하면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곱해버리면 우리가 x제곱 더하기 x가 되고 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6이 돼서 똑같은 모양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곱해야 똑같은 모양이 나올까를 조금 순서를 고려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단원에 있는 7문제를 풀었는데, 7문제만 풀었는데도 조금 힘드네요. 예.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안 푼 문제들까지 꼼꼼하게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험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힘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